은퇴 이후에 5, 60대들이 재취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17년 새해 첫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 소환 허위 서명 조사 과정 중 공권력을 이용한 인권 침해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도심 공동화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구암중과 구암여중이 통합해 개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액티브 시니어. 은퇴 이후에도 소비 생활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 60대 세대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요즘 제2의 인생을 통해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커피 향이 가득한 한 카페. 커피를 뽑는 손길도 어느 바리스타 못지 않은 데다 커피의 맛과 향도 일품입니다. 이곳은 일반 카페와 달리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 아리. 아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나이는 모두 60세를 훌쩍 넘긴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은 일을 하면서 힘들기보단 내가 눈 뜨면 갈 곳이 있다는 것과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말합니다. 마산 시니어 클럽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갖고 친구 소개를 할 때는 처음에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참여하고 본 게 생활에 활력소도 되고 내가 어딘가 눈 뜨면 갈 곳이 있다는 게 좋고 또 생활에 도움이 돼서 또 좋고. 내가 빼서 커피를 손님한테 이래 대접하잖아요. 맛있다. 할머니들은 언제 배워서 그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마음 뿌듯하지. 참 꿈이 있으면 좀 건강해가지고 오래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원시 마산해원구 내서읍에 위치한 한 업체. 이창건 씨는 마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를 통해 주식회사 SL전자라는 가전제품 부품 생산 업체에 재취직해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예전 다니던 직장의 부도로 일자리를 잃고 그 뒤 이렇게 재취직을 통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에 이 씨의 얼굴에선 항상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별다른 꿈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죠.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마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에서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취업 상담 및 교육을 비롯해 취업 알선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이라는 게 예전의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생활이 아니라 활기찬 노후, 그리고 30년이 더 연장된 일상의 인생에서의 노후 생활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후는 단순히 생계적인 부분의 어른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활기찬 노후, 또 내가 노후 생활이 건강하고 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의 연계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만족도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의 빈곤 탈출과 건강 증진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40살 사람보다는 일하는 70살의 노인이 더 명랑하고 더 희망이 많다. 미국 의학자 올리버 웬델 홈즈의 말입니다. 급속히 변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안정된 삶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액티브 시니어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새해 첫 경남도의회인 제342회 임시회가 12일 열렸습니다. 의회는 경남의 올해의 주요 사업 계획을 청취하고 경상남도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으로부터
새해 인사를 겸한 도와 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인사에 나선 홍 지사는 올해 흑자 도정을 실현하고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 복지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경상남도가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350만 도민들에게 더 큰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서민들이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 대한민국의 중심에 당당히 서는 경남을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도 행복학교의 성과를 확대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을 약속하며 행복한 교육 환경을 위해 의회의 도움을 당부했습니다. 2017년 첫 본회의를 맞는 뜻깊은 자리에서 경남교육청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도민과 의원님들께서도 새로운 변화를 지향하는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경남 선도, LNG 선박 및 LNG 벙커링 산업 육성 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늘 2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기간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20개의 안건에 대한 처리 여부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파악과 조례안 심사로 새해 일정을 시작한 경남도의회. 올해는 도민이 행복한 의회 만들기를 목표로 힘찬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 소환 허위 서명 수사 과정에서 경남청 소속 경찰들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민 소환 참여자 가운데 허위 서명 수사 과정에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간 것에 대해선 인권 침해며 공권력이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소환본부는 문서화된 내용으로 정리해 정당 법률가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인권위 제소를 추진키로 했으며 경찰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에선 처음으로 남자 중학교와 여자 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통합됩니다. 구암중학교와 구암여자중학교는 구도심 공동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오는 3월 1일부터 남녀공학으로 바뀌어 개교합니다. 통합 학교 명칭은 구암중으로 위치는 현 구암여중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기존 두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과 신입생은 오는 3월부터 현 구암중에서 학사 일정을 소화하고 건물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는 9월경 이전할 예정입니다. 한편 통합으로 미활용 재산이 되는 현 구암중은 도서관, 문화체험센터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시설로 꾸며질 계획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경남 117센터를 통해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지난 2015년 5,027건에 비해 81건 줄어든 4,946건이 접수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의 경우 1일 평균 13.5건이 접수됐으며 신체적인 폭력은 감소한 반면 욕설 등 언어적 폭력은 증가하면서 학교 폭력 유형이 신체적 폭력에서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기 테마별 예방 대책을 강구해 경찰과 학교는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안정화 추세에 있는 학교폭력 감소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상습 체증 지역인 거제시 장평동 일원의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시범운행을 마치고 정식 개통했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구 국도 14호선 통영 방향 가속차로 구간을 확장하고 거원 아파트 앞 교차로 정비를 통해 고현동에서 국도 14호선까지 연결하며 삼성중공업 출퇴근 시간대 및 주말 국도 교통 전체 형상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장평육교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자들의 교통 편의에 기여하는 한편 방음벽 및 도로변 안전펜스, 가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 2만 5천여 명의 근로자와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 장평동 시가지 일대의 극심한 교통혼잡 대책으로 이 도로의 조기 개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총 245억 원을 투입해 2,5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공공근로형 일자리 창출, 여성장애인 일자리 등 4개 분야 8개 사업이며 5월 중에는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지원해 일자리 상담, 현장 채용 등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는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적성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경제적 자립은 물론이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고성군 4번째 아너소사이어티가 탄생하면서 13일 고성군청에서 고성군 4호, 경남도 내 92호 아너소사이어티 3강 M&T 주식회사 송무석 대표의 가입식이 열렸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가입식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우리 주위 소외 이웃들과 늘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 고성에서 더 많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 대표는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기부를 실천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엑스포 티켓을 기부하기도 하며 고성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동명 일원, 진동천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해복구 공사가 준공을 마쳤습니다. 총 사업비 137억여 원이 투입된 이번 진동천 수해복구 공사는 함유부 상부 구간의 하천 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이기 위한 기능 개선 작업 및 사동교 재가설로 수해 위험 수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으며 사동마을 진입로 보강 공사로 주민들의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한편 사동교는 집중호우 시 진동천을 따라 유입되는 하천물이 크게 불어나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구역으로 지난 2014년 8.25 호우 때는 사동교에서 시내버스가 물에 떠내려가는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마산 원도심의 옛 명석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 중인 도시재색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이망선 그린웨이에 포토존이 설치됐습니다. 철길 옆에 위치한 액자 모형의 조형물과 낮에는 흰색으로,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으로 변하는 장미공원 등이 만들어졌으며 이망선 구간마다 소나무와 왕벚나무, 의자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망선 그린웨이 사업이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에 선정돼 최장 20년 동안 철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중간에 끊어진 3개 구간도 오는 2018년까지 완전히 연결됩니다.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소재 장전 경로당 개축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13일 장전 경로당에서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7월 착공에 들어간 장전 경로당은 대지 면적 252제곱미터, 건축 면적 82.58제곱미터 규모로 완공됐으며 이날 준공식에는 최평호 고성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8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장전 경로당은 방과 화장실, 거실 등을 갖춰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서 마을 주민들의 취미와 여가 생활 공간으로 혹서기 혹한기에는 노인 쉼터 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며 경로당 준공으로 이웃 간에 화합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돌봄과 배려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으로 올해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가 30%가 졸업유예를 택하면서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를 계획하는 이유 중에는
인턴십 등 직무 경험을 쌓고 부족한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란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상남도가 낙후 지역 개발 지원 사업과 도서종합 개발 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에 582억 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 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립 부지가 없어 무산 직전이던 경남 통영 천연가스발전소 건립 사업이 지난 연말 종료 예정이던 허가 기간이 극적으로 연장되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관련 인허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이던 공사계획인가 만료 기간을 오는 3월 30일까지로 연장했으며 마지막 3개월을 부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통영 지역 사량도 섬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허가 실외 포장마차가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 단속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들 포장마차는 위생검사는 물론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로 투기하는 등 환경오염도 유발되고 있어 처리가 절실합니다. 통영시는 영유아 및 임신, 출산부 등의 영양 개선을 위한 2017년 영양플러스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미만의 영유아와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중 영양 위험 요인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한 중위소득을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거제시가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소통창구 다각화를 위해 시민신문고 제도를 확대한 현장신문고 제도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현장신문고는 전화나 온라인 위원회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집단 민원 발생 지역 및 관내 주요 관광지를 직접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창원시의회 이상인 전수명 의원이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지난 2016년 6.2 지방선거 시 약속한 개인 선거 공보 공약 이행을 평가해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비전을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수준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통영시 도천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지난 12일 상품권 75매를 도천동에 기탁했습니다. 조재현 도천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탁식에서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10일 거제 대명 리조트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교장단 연수회에 참석해 거제 관광과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홍보를 펼쳤습니다. 이날 시는 거제 팔경과 문화유적지 등 거제의 다양한 매력을 전달하며 적극적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2016년 창원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연안 사고들을 분석해 2017년 맞춤형 연안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연안 사고 16건 가운데 대부분은 익수사고였으며 창원해경은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와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통영 신무전자율방범대는 지난 11일 설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백미와 라면을 무전동 주민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추금도 자율방범대장은 이날 기탁식에서 앞으로도 지역 안전 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을 펼쳐나갈 것이란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지회는 13일 관내 소재 식당에서 오리고기 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AI 확산에 따른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이날 한국자유총연맹 오경기 고성군집 회장은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거제시 옥포동 제향군인회는 설 명절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옥포 일통 주민센터에 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김지열 제향군인회장은 비록 적은 성금이지만 이웃의 보탬이 돼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